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꼭 알아야 될 재료대 구입 신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 장비 신고도 있었고요. 재료대 구입 신고의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재료대 구입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메뉴의 업무창에서 청구 업무에 관련된 창에서 EDI의 탭을 누르시면 요 메인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요 화면에서 재료대 구입 신고라는 클릭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시면 이런 멘트가 요런 창이 넘어갈 거예요. 자, 요 창에서 먼저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심평원 청구 포털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매체 확인하고요. 대표자분이랄지 요양기관 번호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자, 이 부분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재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재료 검색이라는 창이 보이시죠? 자, 이 재료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치과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점 기준으로 등록된 재료들이 쭉 뜰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신고를 하는 거죠. 자, 이 항목에 만약에 빠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항목에서는 신고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검색에서 자, 코드 어떠한 재료를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인데요. 자, 이 재료를 한번 코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를 집어 넣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자, 앞에 있는 영어 숫자도 있어요. L1로 시작은 하지만 알파벳의 L을 빼고 숫자로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찾았다라고 하시면 저기에 있는 재료를 자, 앞에 체크박스에 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치과에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맞는지 회사 이름, 명칭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줄번호에 001이라는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 회사 이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게 어디에서 샀는지 구입처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시는데요. 회사 거래처를 등록하시는 거죠. 자, 새로 구입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 또는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을 등록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매번 우리가 같은 업체에서 계속 등록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구입 기간 상호에 옆에 그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저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거래하는 회사 이름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28번가에서 서진덴탈이라는 변경이 돼서 자,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요게 다른 번호, 바뀐 이름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하신 구입처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저장이 됩니다. 자, 물론 새로운 업체를 이렇게 신규로 등록하셔도 되시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는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면 매번 불러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구입한 거래 업체를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해 놓는 게 먼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등록이 됐다라고 하시면 매번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밑에 거래 업체가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구입한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자, 실제로 재료를 구입한 날짜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구입량입니다. 자, 구입한 날짜 뒤에 얼마만큼 양을 구입했느냐 수량을 적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개를 했다라고 하면 1로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입 총액입니다. 자, 구입한 한 개 값의 총 금액 얼마라는 거고요. 만약에 100개일 경우에는 100개 금액 총 금액이 얼마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비교하실 거는 개당 단가입니다. 자, 구입 총액을 적으시는 동시에 개당 단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에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당 단가는 저희가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구입량과 구입 총액을 집어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저 숫자가 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개당 단가 밑에 보면 상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어떠한 재료를 신청했을 때 그 재료를 얼마만큼 금액을 이 금액까지 주겠다라고 정한 금액을 상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상한 금액은 심평원에서 어느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정한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매한 금액은 초과할 수 있죠. 그 상한 금액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비싸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인정한 금액은 상한 금액만큼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재료를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신고한다라는 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치과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재료를 구매했을 때 실제 금액, 우리 치과에 들어온 금액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자, 만약에 상한 금액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 비싼 금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상한 금액, 심평원에서 정한 그 금액에 적용을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실크를 샀습니다. 자, 실크를 샀는데요. 개당 단가를 보니까요. 한 개당 1,025원입니다. 자,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얼마까지 주겠다? 한 개당 1,400원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금액이 1,025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25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금액은 실제적으로 1,400원까지 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저렴하게 싸게 샀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47,700원이 상한 금액입니다. 심평원에서 정해진 금액. 자, 그런데 우리는 49,000원에 샀어요. 조금 더 비싸게 샀죠. 자, 이렇게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47,700원이라는 상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조금 저렴하게 샀다라고 해서 상한 금액에 맞춰서 등록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적으로 들어온 금액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자, 밑에 선납품 구분이 있습니다. 선납품과 2년 경과 계속 사용이라는 코멘트가 있죠. 자, 선납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세금 계산서가 월 말이랄지 다음 달 초 뭐 이렇게 들어온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먼저 갖다 쓰고 세금 계산서가 뒤따라 붙는 경우, 자, 이런 때는 선납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2년 경과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2년 동안 그 재료를 구매했는데 다 쓰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경과 이후에도 계속 지금 2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재신고를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잘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송신 버튼을 누르시면 심평원의 청구 포털 서비스로 연동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송신하시겠습니까? 라는 코멘트 나오고요. 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청구 문서 송신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코멘트 뜨죠. 자, 그리고 나서 꼭 중요한 거 수가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떠요. 자, 이 수가 적용이 뭐냐면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GI를 100원에 샀어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GI를 150원에 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150원으로 적용되는 가격에 적용이 되어야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잖아요. 계속 100원으로 적용될 수 없죠. 자, 이것을 바로 수가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수가 적용은 우리가 재료를 구입한 날짜부터 그 신고한 날짜, 자, 그때부터 금액이 정해져서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한 금액,
그 금액이 청구의 금액과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이거를 수가 적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적용이 됐을 때 수가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멘트에 당연히 네 라고 누르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가 적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코멘트 떠요. 자, 이와 같은 수가로 적용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네 버튼 누르시고 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수가 적용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라는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쉽죠? 자, 그렇게 해서 재료대급 신고가 잘 됐다라고 하시면 자, 그 신청서 검색에서 상세 페이지가 잘 넘어갔는지 송신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이 저는 매번 이렇게 치과 재료 구입 목록표를 출력을 해서 반드시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 업무도 맞물려 있지만 이런 경우들은 매번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 자료를 이제 보고를 하죠. 대표자나 경영자분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를 하니까요. 항상 이런 자료들을 같이 비치해 놓는 사실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실크입니다.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크인데요. 자, 이 실크의 코드는 B0004-004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크는 한 박스당 자, 그림의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36개입니다. 한 박스에 36개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신고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한 박스당 36개 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개당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개수로 몇 개. 자, 그러다 보니까 36개 한 박스를 만약에 내가 5박스를 구매했다라고 하시면 36개 곱하기 5박스를 하시면 180개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잘 모르고 처음에 구입 신고할 때 5개로 했어요. 5개로 했는데 단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총 금액과. 자, 그러다 보니까 개당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박스당 계산을 하셔서 개수 몇 개인지 토탈 개수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구입량에 총 180개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당으로 주문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 단위로 주문할 경우에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단위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재료대구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료비 청구에서 치과 재료 관리라는 한 탭이 있습니다. 자, 이 탭에 보시면 구입 목록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탭을 눌러보시면 자, 지금 현재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신규로 뭔가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로 샀으니까 신규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행 추가를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항목이 뜨겠죠. 자, 코드를 조회할 수 있고 아니면 품명을 넣어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의 코드의 품명을 어떠한 재료를 검색을 하십니다. 자, 검색을 하시고 만약에 정해졌다라고 하시면 체크 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거. 자, 앞에서도 했던 거와 비슷하죠? 구입 일자, 체크박스 넣으시고 구입 일자, 구입량. 자, 총 몇 개, 언제 구매했는지.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한 번 더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2년 기간 경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2년 연장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입처 등록하시는 거. 자, 순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단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방법만 좀 다르겠지만 내용은 똑같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다 해서 꼼꼼하게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네, 사전 점검 접수 한번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사전 점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접수로 바로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또 여기에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도 있겠죠. 자, 여러 개다라고 하시면 행 추가를 누르셔서 반복되게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신규를 이렇게 신규 재료에 대한 것도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내가 신고했던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도 자,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치과 재료 신규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면에서 기간이랄지 어떤 재료랄지 접수 코드랄지 자, 이런 것들을 누르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제가 신고한 날짜 그리고 건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빠진 것들 혹시 재료대 구입 신고에서 빠진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치료 재료 구입 내역 조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역을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부분 또한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자, 요양기간. 우리가 아까 재료 신고를 할 때 요양기간 포털을 사용하기도 하고 치과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치과 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마지막에 무엇을 했죠? 그쵸. 수가 적용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샀던 재료에 대해서 수가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돼서 누락이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거는요, 수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재료대 구입 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신고사항을 잘 접수는 됐지만 이 변경된 수가가 지금 청구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 내에서 그 치과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대 구입 신고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저랑 공부해 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쵸? 자, 우리가 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검진도 하셔야 되시고, 방사선에 관련된 업무도 하셔야 되시고, 이렇게 재료대 구입 신고에 관련된 것도 하셔야 되시고, 환자 관리, 수납 관리 엄청 많습니다. 이 영역은 쪼개서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셔야만 치과의 경영에서는 전반적인 경영들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관리자, 그 실장님들 이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가실 때 우리 치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